다음 달 13일 치러지는 조계종 18대 중앙종회의원 선거의 후보 등록이 다음 주로 다가오면서 직할교구 무투표 여부 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광화문 광장 연표석에 조선불교 중흥조 보우스님 관련 역사를 보우처벌로 표기한 데 대해 불교계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공은사는 입장문을 통해 불교사 폄훼와 역사 왜곡을 바로잡을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국불교 호국 사상과 승군의 역사적 활동을 조명하면서 미래 불교의 방향을 모색하는 포럼이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전통과 불교의 가치를 일상 문화 상품으로 전환해 선보이는 대규모 박람회가 서울에서 펼쳐집니다. 오는 29일부터 나흘간 서울무역전시 컨벤션센터에서 아시아의 불교의식을 주제로 서울국제불교박람회가 열립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집중호우 피해에 관한 김포 용화사 장애인 보호 작업장을 찾아 긴급 복구기금을 전하며 빠른 재건을 응원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5일 목요일 BBS 뉴스입니다. 다음 달 13일 치러지는 조계종 18대 중앙종회의원 선거의 후보 등록이 다음 주로 다가오면서 직할교구의 무투표 여부 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총무원장 합의추대에 이어 이번 종회의원 선거도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치러질 걸로 예상되는 가운데 범어사 등에서 접전이 예상되고 전반기 의장 후보군도 좁혀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홍진호 기자입니다. 모두 4명을 선출하는 직할교구 중앙종회의원 선거는 종회 4개 종책 모임이 과열 방지 등을 위해 각 1명씩 후보를 내는 방안을 조율 중입니다. 한 종책 모임의 회장은 종책 모임 간 협의가 있었지만 선거란 것은 결과를 예단할 수 없다며 성사 여부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용주사와 신흥사, 월정사, 법주사, 수덕사, 직지사, 은혜사, 불국사, 쌍계사, 고은사, 금산사, 백양사, 화엄사, 대흥사, 관음사, 선운사, 봉선사 등은 경선 없는 선출을 위한 물밑 조율이 상당 부분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37대 조계종 총무원장이 94년 이후 처음으로 합의 추대로 선출된 가운데 18대 중앙종회의원 선거는 확실히 17대 선거보다는 차분한 분위기입니다. 삼보사찰 중에서 종정스님이 주석하고 있는 통도사 또한 투표 없이 선거를 치르자는 분위기가 지난 17대와 비교해 한층 무르익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하지만 역대 종회의원 선거에서 상대적으로 경쟁이 치열했던 해인사에서는 이번에도 다수가 출마한 가운데 경선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며 대체로 조용한 선거가 이어져 온 송광사도 경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됩니다. 반면 마곡사와 동화사는 예년과 비교해 이번에는 경쟁 분위기가 그다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마곡사는 17대 의원인 재민 스님과 종봉 스님이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전 갑사주지 태진 스님 등의 출마가 예상됩니다. 동화사 또한 중앙종회 총무분과 위원장 등을 지낸 선광 스님과 전 육아사 주지 호암 스님, 용주사 문화국장 등을 지낸 명진 스님 등이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보입니다. 18대 조계종 중앙종회의원 선거의 최대 관심은 범어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범어사는 17대 의원을 지낸 보은 스님이 교구장으로 취임한 가운데 내년 방장 스님의 임기 만료도 앞두고 있어 문중간 내부 조율이 쉽지 않아 접전이 예상됩니다. 주요 종책 모임 회장 중 무량의 회장 진화 스님과 법화의 회장 성행 스님은 각각 직능과 직선으로 각각 5선과 4선 도선에 나설 것으로 전해집니다. 무투표 기조가 굳어진 수덕사는 주경 스님과 정범 스님의 출마가 유력한데 당선될 경우 두 스님 모두 5선 반열에 오르게 됩니다. 통상 4선 이상이 중앙종회 의장을 맡아온 관례상 진화 스님, 성행 스님, 주경 스님, 정범 스님 등 다선 의원들이 전반기 의장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81명을 뽑는 중앙종회의원 선거는 직선직 51명, 직능직 20명,
비군이 10명으로 직능직은 다음 달 10일에, 직선직은 다음 달 13일에 최종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17대 중앙종회는 선거법 개정에 이어 진우 스님에 대한 지지로 94년 이후 처음으로 무투표 총무원장 당선을 이끌었습니다. 종단의 입법기구로서 교구와 직능, 비군이 대표자들로 구성될 18대 중앙종회가 여법한 선거로 어떻게 구성될지 기대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조계종 국제회의장에서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서울시가 광화문 광장 연표석에 조선불교 중흥조 보우스님 관련 역사를 보우처벌로 표기한 데 대해 보우스님 동상과 탑비를 봉안하고 있는 봉은사가 공개적으로 항의했습니다. 봉은사는 어제 서울시는 왜곡된 조선의 역사를 바로잡아야 한다란 입장문을 발표해 서울시의 조선 불교사 폄훼와 조선의 역사 왜곡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봉은사는 광화문 광장 역사 물길에 새겨진 글귀만 보면 보우대사는 나라를 어지럽힌 요승으로 합당하게 처벌당한 인물로 받아들여지게 된다며 가톨릭 김대건 신부를 순교라고 명기한 것과 확연히 대비되는 부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불교 전통을 되살리려던 보우대사와 문정왕후의 명예를 심각히 훼손했다며 그릇된 역사의식을 심어줄 수 있는 오류를 돌에 새겼고 불자들 마음에도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고 강조했습니다. 봉은사는 종교 갈등을 조장하는 서울시정의 가톨릭 편향은 멈춰야 한다며 역사 왜곡에 대한 명확한 입장 표명과 해당 설치물의 조속한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지난달 재개장한 광화문 광장에선 우리나라 근현대사를 표기한 역사 물길 연표석에 1565년, 명종 20년, 문정왕후 사망, 보우처벌, 윤원형 추방이란 글귀가 발견돼 논란이 일었습니다. 한국불교 호국 사상과 승군의 역사적 활동을 조명하면서 미래 불교의 방향을 모색하는 포럼이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찬란한 한국불교 문화를 사이버 공간에 구현하는 이른바 K-부디즘 콘텐츠 구축이 시대적 과제로 제시됐습니다. 정영석 기자가 전합니다. 온몸을 던져 나라와 중생을 구했던 승군의 활약상을 조명하는 포럼이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국군 예비역 불자 연합회 등이 공동 주관한 27번째 호국불교 포럼. 불교가 국가 발전에 끼친 영향과 발전 방향이란 주제로 열린 포럼은 미래 불교를 대비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또 이 포럼을 통해서 우리나라 역사 속에 면면이 내려오는 우리 호국 불교 사상과 활동, 그리고 현대 불교가 나아가야 될 발전 방향에 대해서 공감대를 확산하고 또 한국 불교 중흥의 어떤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거란과 몽골군의 침입에 맞서 조성한 8만 대장경, 병자호란, 임진왜란 당시 활약한 의승군, 일제강점기 불교계 항일운동 등이 한국 불교의 호국 활동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들입니다. 국가의식이나 천재 재변을 막는 백구자해, 오늘날 전물장병 천도제와 비슷한 팔관회 등은 호국적 법회를 실시하면서 불법을 수호하는 호법과 국가를 지키는 호국 사상이 거의 동시에 집행이 되고 시행된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불교 수호 의지와 정신을 현대에 맞게 계승, 발전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포교는 이제 한국 불교의 미래를 좌우할 화두가 됐습니다. 한국 불교 핵심 과제인 군포교 활성화는 이러한 시대적 과제를 풀어줄 현실적 대안이란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에 대한 이해하기 쉽고 따라올 수 있는 특단의 어떤 대책이 강구되어야 된다고 저는 참 생각이 됩니다. 호국불교 포럼을 함께 마련한 국회 정각회는 한국불교 중흥을 향한 역량을 한데 모아나가겠다는 군불교에 한층 힘을 실어줬습니다. 제가 앞으로 정각회를 맡은 2년 동안은 우리 불자들의 네트워킹 구축이라든지 또 제도나 이런 데서 불교가 불합리한 처우를 받는 것을 고치는데 우리 전임 이원욱 회장과 힘을 합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화쟁과 호국이라고 하는 두 단어를 박태섭 회장님과 함께 더 깊이 새기면서 한국의 통합 화쟁의 문화가 널리 널리 퍼져서 대한민국이 통합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인사 말씀. 행사엔 박정희 전 일군 사령관 등 국군 예비역 불자 장성들을 비롯해 주윤식 조계종 중앙신도 회장과 이선재 BBS 불교방송 사장 등이 참석했고 1700년 한국 불교 역사를 보다 편리하고 효과적으로 전하는 데 힘쓸 것을 다짐했습니다. 정말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이 호국 불교의 우리 한국 불교의 이 전통이 지금 이 시대에 정말 절실히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잠시 해보았습니다. 특히 군 불교는 찬란한 한국 불교 문화를 사이버 공간에 구현하는 이른바 K-부디즘 콘텐츠 구축에 앞장서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런 문화 콘텐츠도 여러 가지 이렇게 플랫폼을 구축해가지고 SNS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그 네트워크를 통해서 쉽게 전파가 되고 접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K-부디즘 문화 콘텐츠 사업이 종단과 포교 단체들의 원력 속에 본격 추진될 수 있을지 향후 행보가 주목됩니다. BBS 뉴스 정석입니다. 전통과 불교의 가치를 일상 문화 상품으로 전환해 선보이는 박람회가 서울에서 펼쳐집니다. 오는 29일부터 나흘간 서울 무역전시 컨벤션센터에선 아시아의 불교의식을 주제로 전통문화 우수상품 공모전에 참가했던 작품과 사찰 문화 콘텐츠들이 다채롭게 선보입니다. 전시회에선 전통문화 우수상품 공모전에서 문화체육부 장관상을 수상한 송광사 주지 자공스님의 빨간 목탁과 조계종 총무원장상을 받은 성지사 지수스님의 은입사 향로 등 불교문화 상품 기대작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108 사찰 콘텐츠에선 전통 사찰 음식을 비롯해 관음서각, 부채 등 다양한 상품을 관람하고 구매할 수 있습니다. 서울국제불교 박람회가 끝난 뒤에는 지역 사찰 순회 전시가 이어지며 나아가 해외 박람회에 참가해 우리 불교 문화 콘텐츠를 세계에 알리게 됩니다. 서울국제불교 박람회는 전국의 사찰 문화재를 활용해 다양한 콘텐츠를 발굴하고 이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신규 콘텐츠를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해 매년 개최됩니다. 최근 수도권에서 이어진 집중호우로 인해 김포 용화사 장애인 보호 작업장이 토사 유출 등의 시설물 피해를 봤는데요. 이에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관계자들이 현장을 찾아 긴급 복구 기금을 전하며 빠른 재건을 응원했습니다. 서희령 기자입니다. 빵 굽는 향기가 작업장을 가득 채웁니다. 30여 명의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모여 단팥빵, 머핀 등 다양한 빵을 만드는 용화사 장애인 보호 작업장입니다. 빵 만드는 게 제일 즐겁다는 작업자들을 위해 큰 비가 오던 지난달에도 쉬지 않고 운영된 제빵실. 하지만 장마 속에 쏟아진 최근의 집중호우가 시설을 덮쳤습니다. 토사물이 지금 조금밖에 안 보이는데 거의 한 20cm 이상 쌓였고 제가 이제 삽으로 이제 치우려고 이제 흙을 담다가 보니까 여기 이제 구멍이 뚫리고 위에도 축대가 이제 무너지고 저기도 구멍이 뚫려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피해가 좀 커져서 다행히 인명사고와 큰 건물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고 당일 현장에 있던 작업자들은 자연재해 앞에 속수무책이었던 당시 상황을 생각하면 지금도 아찔합니다. 좀 우왕좌왕하고 어떻게 이제 자기들이 어떻게 처신을 할 수 없으니까 자꾸 이제 원장님이나 누구한테 자꾸 물어보고 좀 조마조마하게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순간이었어요. 사고가 난 곳은 작업실과 바로 이어진 2층 비상구입니다. 옥상 비상구는 너무 멀고 판단력이 떨어지고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에게 갑작스러운 재해는 더욱 위험한 상황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빨리 이렇게 정상으로 돌아가서 보호작업장이나 우리 이에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은 지난달 중순 진행한 폭우 피해 수재민 돕기 긴급 모금의 성금 가운데 300만 원을 용화사 장애인 보호 작업장에 지원했습니다. 재단 대표이사 보인 스님은 수해 피해 현장을 직접 돌아보며
비상구 주변 긴급 복구를 지시했고 장애인 작업 현장도 찾아가 응원을 보냈습니다. 토사가 유출되고 즉 더 위험한 적이 돼서 긴급히 저희가 모금 나누는 데서 모금을 해왔습니다. 이걸 계기로 해서 더 안전한 시설이 되도록 시설장께서 더 노력해 주시고 우리 장애우들께서도 더 열심히 하셔서 행복한 가정이 되도록 희망을 잃지 마시고. 안전한 여건에서 다시 빵 만들기에 전념할 수 있게 된 장애인 작업자들은 앞으로 멋진 제빵사로 성장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수업에 약간 감사해요. 온전히 감사하고 시방은 배우고 파스타 배우고 또 초코 머핀 호도 배웠습니다. 빵 세는 거 배우고 싶어요.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은 현재 태풍 흰남노 피해 이재민들을 돕는 모금을 진행하고 있으며 피해가 파악되는 복지시설에 긴급 구호 물품을 우선 지원할 계획입니다. BBS 뉴스 서유령입니다. 전국의 조계종 포교사들이 한 곳에 모여 지게를 다짐하며 전법 원력을 다지는 자리가 3년 만에 다시 열립니다. 조계종 포교원은 오는 24일 조계종 5교구 본사 법주사에서 제18회 8제계 수계대법회를 봉행합니다. 법회에서는 조계종 포교사단 소속 포교사와 일반 불자 3천여 명이 참가해 8가지 계율을 수지하는 청정한 삶을 살아갈 것을 다짐하게 됩니다. 또 이 자리에선 제27회 일반 포교사 고시 합격자 359명에 대한 품수식과 포교사 연수를 위한 특강, 포교 원력을 다지는 한글 금강경 독송 행사 등이 함께 펼쳐집니다. 8제계 수계법회는 신라진흥왕 12년부터 내려온 우리 전통 문화로 속세에서 매일같이 계율을 지키기 어려운 제가불자들이 일정한 날을 정해놓고 수행을 점검한 데서 유래됐습니다. 불교 소재 다수의 단편 영화를 만들어 온 구담 스님이 전생과 환생의 이야기를 현대 무용으로 풀어낼 첫 장편 불교 영화 제작에 도전합니다. 구담 스님은 어제 문지의 안무 감독과 주연 배우 등이 함께한 가운데 장편 독립 영화 다시 피고 지는 그 뜻은 제작 발표회를 열었습니다. 내년 10월 개봉을 목표로 한 이 영화는 현대무용과 영화를 결합한 새로운 형식의 환생을 통해 거듭나는 성찰을 담아낸 작품입니다. 구담 스님은 동국대 영상대학원 영화영상제작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다수의 독립 단편 영화들이 국내외 영화제에서 초청돼 호평을 받았습니다. 스님은 불교 영화를 통해 법의 등불을 밝힐 수 있다며 더 크고 넓게 세상과 소통하는 불교 영화 제작을 위한 불사에 힘을 실어주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제2건학 활동에 매진하고 있는 동국대학교 건학위원회가 온오프라인 교육 콘텐츠 개발 등의 역량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동국대학교 건학위원회는 어제 동대부여중 상상법당에서 제9차 건학기본기관장 연석회의를 열고 각 기관별 성과를 점검하며 향후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건학위는 동대부여중 등 재단 산하 4개 학교에서 진행한 법당 환경 개선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불교 학술원 HK 플러스 연구단과 연계한 불교 인문학 교육과 미디어 아트 수업 등의 청소년 교육 사업을 활성화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이 자리에선 동국대 출판문화원이 집필 중인 부처님의 생애 불교 사전 편찬 과정과 메타버스 플랫폼의 청소년 포교 공간을 구축하는 방안 등이 추진 사례로 소개됐습니다. 동국대 건학위원장 동관 스님은 산하학교 법당 개선과 장학사업 등 학교 정체성을 확립하는 건학위 활동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문화재청이 경관이 아름답고 역사적, 인문학적 가치가 높은 지리산 쌍계사와 불일폭포 일원을 국가지정 문화재 명승으로 지정 예고했습니다. 문화재청은 경남 하동 쌍계사와 불일폭포 일원은 경치가 아름다워 예로부터 문인묵객들이 예찬한 유명한 명승지며 주변의 기암괴석, 계곡, 식생이 웅장하면서도 빼어난 절경을 자랑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고려 제21대 왕 희종이 보조국사 진울스님에게 불일 보조란 시호를 내린 데 유래해
진우 스님의 수도처 일원은 불일폭포, 불일평전, 불일암으로 불리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국보 진감선사탑비와 보물 하동쌍계사 대웅전 등 20점이 넘는 성보문화재가 존재하고 불일폭포로 가는 지리산 수림에는 스님들이 왕래하던 옛길 등이 높은 보존 가치를 갖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문화재청은 지리산 쌍계사와 불일폭포 일원에 대해 30일 예고 기간을 두고 의견을 수렴한 뒤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가지정문화재 명승으로 최종 지정할 계획입니다. 우리 선조들의 서민적인 모습과 해악을 담은 전통 민화의 진수를 만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범패 민속문화박물관장이자 민화 작가인 이용애 작가의 9번째 개인전 행복나무에 피는 민화전이 지난 11일 인천 신포동 도든 아트하우스 갤러리에서 개막해 오는 20일까지 전시를 이어갑니다. 민화는 조선 후기 서민들 사이에서 유행한 그림으로 우리 민족의 삶을 해악과 풍자로 표현하며 자유분방함과 다양한 상징성을 담고 있는 예술작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작가인 제가 행복한 마음을 갖고 그림을 그리면 그 행복한 그 마음이 제 그림을 보는 분들한테 전달이 된다라는 생각에서 이번에는 행복나무에 피는 민화라는 주제를 갖고 전시를 하는 것입니다. 이 작가는 이번 전시를 통해 민화에 대해 이해를 높이고 현대인들에게 행복감을 주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용애 작가는 인천시 무형문화재인 범패와 작법무 예능 보유자이자 인천시 불교총연합회장 능화 스님과 함께 수도권 유일의 불교계 사립박물관인 범패 민속문화박물관의 공동관장을 맡고 있습니다. 프랑스 한국문화원에서 열린 특별전 연등회 빛과 세계 향연이 3개월 만에 누적 관객수 5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이는 1980년 프랑스 한국문화원 개원 이래 단일 행사 기준으로는 역대 최다 관객수로 파리 시립미술관 연간 관객수와 맞먹는 기록입니다. 지난 5월 24일 개막해 오는 16일까지 열리는 이 전시는 2022 한국관광문화대전 테이스트 코리아 불교문화 특별전으로 마련됐습니다. 이번 특별전에선 전시와 함께 다양한 형태의 전통 등을 만들어 볼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 교육기관과 각종 협회 등을 대상으로 한 단체 방문 프로그램, 퇴근 후 문화원 탐방 등 다채로운 기획 프로그램도 선보여 눈길을 끌었습니다. 프랑스 한국문화원과 불교문화사업단의 홍보에 힘입어 지난 6월에는 하루 200명 내외를 기록하던 관객 수가 8월에 들어선 1000명에서 1200명까지 치솟았습니다. 이상으로 9월 15일 목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